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9월 13일 3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간주 공급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간주 공급 같은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봐서 부가치세를 가세하려고 하는 그 취지를 조금 잘 알아야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 가세 사업용 지하를 만약에 매입을 했어요. 자, 이때 매입을 할 때 가세 사업용으로 지하를 매입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가세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거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가세 사업용 지하를 매입할 때 여기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 가세 사업용 제한을 매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거 쭉 넘겼다고 가정을 하고 자, 가세 사업 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세 사업 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세사업용 제하로 매입을 하고 사용하기로는 우리 가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살표가 자, 왜냐하면 가세사업 용도로 사용을 해야 매출세액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세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세액은 납부하지 않고 매입세액만 공제를 받게 되면 부당한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당하게 매입세액만 공제받고 부당하게 매입세액만 공제받고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주공급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가세사업 외 용도는 이제 우리가 간주공급을 하면서 간주공급을 공부를 하면서 뭐 자가공급이라 또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뭐 폐업시 잔존제한 이런 것들이 가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카테고리를 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개인적 공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사업상 증여라는 게 있고, 그리고 폐업시 잔존제하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제하의 간주 공급. 자, 첫 번째는 자가 공급, 두 번째는 개인적 공급,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는 폐업시 잔존 제하. 요 네 가지를 우리는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가 공급은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면세 사업에 존중했는 거, 비용용, 송용, 승용차에 우리가 뭐 사용하는데 소비했는 거, 아니면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자, 적어볼까요? 자, 면세 사업의 전용. 두 번째,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사용 소비. 세 번째,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매입한 것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세가 되는 재화를 매입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 제하를 가공하여 연쇄로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때 가세가 되는 제하를 매입할 때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고, 연쇄로 매출했으니까 매출세액이 0이라면 매입세액만 공제받고 매출세액은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을 시켜주지 않고 매출세액도 납부를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세가 되는 제하를 매입을 하고 면세사업에 전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원칙으로는. 근데 만약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면 나중에 그 제하를 면세사업에 전용하게 된다면 간주 공급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가세하겠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줘야 됩니다. 자, 법령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제하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제하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자,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면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야지 간주 공급으로 가세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당초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일관되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간주 공급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이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이 간주 공급으로 봐주는 게 그 기업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제재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좀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자기 생산 취득 제하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하냐면, 법령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기 생산 취득 제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자기 생산 취득 제하란, 자, 사업자가 자기의 가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제하로서,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하를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매입세액이 공제된 제하. 두 번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취득한 제하로서 사업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제하, 이렇게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일관되게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거라면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근데 법령에서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제하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자의 공급으로 본다 라고 한다면, 이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이 자기 생산 취득 제하가 뭐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자기 생산 취득 제하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제하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제하의 공급으로 본다가 성립이 되고,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두 번째에서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취득한 제하로서 사업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제하.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요겁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A 사업장이 있어요. A 사업장. 자, 요거는 홍길동 소유였어요. 홍길동 소유.
자, 이것을 넘겨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똑같이 A 사업장으로 갈 거예요. A 사업장으로. 그런데 포괄양수도로 이 A 사업장을 넘기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요? 이번에는 임꺽정한테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렇게 포괄 A 사업장을 홍길동에서 임꺽정으로 포괄양수도로 넘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글씨가 너무 큰가요? 자, 이 홍길동 소유일 때 이 A 사업장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을 할 때 자, 매입 공제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 포괄 양수도를 하게 되면 우리 공급으로 보지 않죠? 이렇게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홍길동과 임꺽정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A 사업장에서 매입 공제 받은 어떤 재화를 이 임꺽정이가 가세 사업 외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때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이것을 그 또 우회 거래 형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A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입니다. 동일한 사업장. 소유주는 다르더라도. 자, 그렇다면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매입세 공제를 받고 포괄양수도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자기 생산 취득 제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받았던 게. 네. 그리고 홍길동이가 받았지만 임꺽정이가 매입세 공제 받은 그 제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세사업 외로 사용했을 때 간주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니까요. 이렇게 A 사업장은 하나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이것도 1번과 같이 취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규정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 간주 공급을 피하게 되면 이 홍길동하고 임꺽정이 다 어떤 일을 도모를 해가지고 이 A 사업장이 매입세 공제를 잔뜩 받아놓고 이 임꺽정한테 넘겨서 가세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이 홍길동한테 많은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또는 이 포괄 양수도니까 나는 임꺽정이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다. 따라서 자기 생산 취득 제하가 아니라고 하면 이 매입세 공제 받은 것들을 이런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사용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만 환급시켜주고 매출세액은 받지 못하는 어떤 부당한 어떤 사항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암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들을 스토리처럼 듣고 이해를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암기하기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비용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입니다. 자, 요거는 개별 소비세 가세 대상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또한 우리가 그 타이어를 구입한다, 또는 뭐 엔진 오일을 구입한다, 또는 어떤 수리를 받는다. 그게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다면 상관없지만 받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강학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해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회사 돈으로 좋은 차를 이렇게 어떤 사치나 어떤 낭비나 이런 요소로 사용하지 말라는 어떤 법적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은 강제적인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비용용 소형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가 가세되는 자동차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렇다면 이 개별 소비세가 가세되지 않는 또는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로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나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업종으로 좀 나뉘고 있어요. 제가 책에는 적진 않았어요. 네. 자, 이 비영업용 반대말이 자, 영업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장 갈 때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비영업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업무용이라고 만약에 개인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자, 비용 처리도 되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매입세액이 불공제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깔려져 있습니다. 개인용이라면 우리가 논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업용이 아니라면 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영업용, 업무용 모두 다 동일한 개념으로 단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영업용이랑 업무용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영업용은 그 차량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업용 차량을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영업용 차량을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영업용 차량은 우리 운수업에 해당되는 차량들 있죠. 만약 택시 또는 어떤 그 우리가 뭐 어떤 밴으로 사용하는 것들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의 범위에 해당되지만 이런 운수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 자, 자동차 판매업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재고 자산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비영업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운전학원업. 차량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운전학원업. 자, 그리고 자, 경비업법상 줄을 좀 바꿔서요. 자, 경비업법상 자, 기계경비업. 요거는 출동 차량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요. 물론 이런 논리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는데 차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냐 없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지. 어떤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그 출동을 할 때는 차량이 없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사람이 이동하는 수단들 중에서 자, 근거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차량만큼 좋은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출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용 차량으로 보는 거고, 자, 운전학은 또 실기를 가르치려면 그 차량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제가 사실 없는 것들입니다. 자동차 판매업은 조금 달라요. 자동차 판매업은 그 차량 자체가 그냥 재고 자산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영업용 차량에 해당이 된다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매입 영업용 차량이 아니면서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된다면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택시 회사. 자, 운수업은 택시 회사입니다. 자, 이 택시 회사에서 택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출장을 나가야 되는 뭐 공무과의 어떤 업무용 자동차다. 자, 이거 영업용 아니죠? 네, 택시로 이용을 했을 때, 그죠? 그리고 우리 뭐 어떤 어, 어떤 운전학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거 안 되죠. 네, 운전학원 연수를 위해서 있는 자동차 요것만 영업용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 관련해서는 우리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판매용 차량으로 직원이 뭐 출퇴근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재고 자산이 아닌 거죠. 네, 출퇴근에 사용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영업용으로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개별 소비세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뭐 특소세라고 해가지고 그런 명칭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확하게 개별 소비세라고 합니다. 법령도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법. 저번에도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 개별 소비세법은요, 어떤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가령 자동차도 개별 소비세가 달라붙고요. 그리고 휘발유, 그리고 그 뭐죠? 어떤 모피, 뭐 가죽 제품 일부, 저도 예전에 배운 거라서 거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담배,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한데, 이 개별 소비세법하고 부가치세법하고 차이점이,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일반 가세예요. 일반 가세. 그러니까 일단 모든 품목에 대해서 가세를 하는 거고, 그리고 면세, 영세율 요렇게 적용을 해놨잖아요. 자, 모두 다 가세하는데 요런 품목은 면세하겠다. 요렇게 돼 있는 거고, 개별 소비세법은 이것은 가세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열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가치세법은 어떤 포괄적인 개념인 거고, 개별 소비세법은 열거주의 개념에 조금 가깝습니다. 자, 이 개별 소비세법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개별 소비세 가세 대상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자, 승용 자동차, 그리고 전기 승용 자동차, 모두 다 승용 자동차죠. 포함이 됩니다. 자, 하지만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정원이 8인 이하, 정원이 8인 이하 자동차, 그리고 그리고 배기량이 이건 줄 바꿈을 해야 되겠네요. 정원이 8인 이하 자동차는 우리 승용 자동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인 초과가 되면 승용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자, 만약 배기량이 자, 1000cc, 자, 1000cc 이하이고, 6 플러스예요. 이하이고, 길이가 3.6m입니다. 요즘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일반적인 뭐 소나타 뭐 이런 세단들 같은 게 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길이가 약 한 뭐 4.1m, 4.2m 요 정도씩은 다 나와요. 자, 그러니까 길이가 3.6m 이하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아이고, 자, 폭이 1.6m, 6m. 요렇게 갖춘 것들을 우리는 경차라고 합니다. 경차. 그래서 이 경차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는 그 폭이 뭐 2.2m, 2.3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1.6m라면 상당히 적죠. 만약에 4인이 탄다고 하면 개인적인 공간이 82명이 앞좌석에 탄다고 하면 80cm 정도씩 나온다는 건데, 근데 이 80cm 안에 우리 옆에 문짝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이 거의 한 60cm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작은 차량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냥 일반 뭐 중형 승용차를 타다가 어떤 그 소형차를 타고 나면 좀 깝깝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춰서 차량들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승용 자동차라고 한다면 일단은 정원이 8인 이하인 자동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9인 초과가 되면 승용차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1000cc 이하 3.6m, 1.6m 이하이면 경차로 분류되어서 개별 소비세가 가세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왕 개별 소비세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륜 자동차입니다. 자, 오토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자, 이것은요. 자, 내연 기관을 원동기로 해서 엔진이 있고 하는 말이죠. 내연 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자, 총 배기량이 125cc 초과하는 것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까지만 전격 출력이 뭐 1kW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 요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125cc가 예전에
조금 재밌는 사연들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이때 125cc 제가 어릴 적에는 뭐 125cc 이하는 뭐 88 오토바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신문 배달할 때 또는 어디 어떤 음식 같은 거 배달할 때 그런 오토바이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텍트라고 해서 굉장히 이쁘장하게 생긴 그 어떤 기아 장치가 없고 그냥 땡기면 나가고 잡으면 브레이크가 잡히는 그런 오토바이들이 있었어요. 그 오토바이는 50cc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155cc가 넘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조금 멋있게 생긴 오토바이들이 전부 다 125cc가 넘어가는 오토바이들이에요. 일단 허리를 조금 숙여서 타는 오토바이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토바이를 살 때도 그 CC를 초과하게 되면 개별 소비세가 가세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이동 수단을 위해서 이 이륜 자동차를 선택을 했다. 그때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소비세 가세 대상 자동차를 대상으로 요거 뭐냐 간주 공급을 판단하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자, 캠핑용 자동차입니다. 캠핑용 자동차. 자, 이 캠핑용 자동차는요, 이 트레일러를 포함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자, 우리 캠핑을 할 때, 극단적으로 요 두 개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기 차량에다가 짐 싣고 가는 경우는 제외하고, 어떤 조합으로 하냐면요, 그냥 캠핑용 자동차가 있어요. 그냥 캠핑용 자동차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원래 뭐 이렇게 차량이 있고 그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 트레일러는 우리 어떤 내연기관 같은 것들이 없는 거죠. 그냥 바퀴만 있는 겁니다. 바퀴만. 그래서 이 앞에서 차량으로 트레일러를 연결시켜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러는 그냥 바퀴 있는 그냥 바퀴 있는 창고다 또는 뭐 바퀴 있는 수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캠핑 개별 소비세를 가세를 매길 때는 이 캠핑 자동차 자체도 매기는 거지만 이 트레일러에도 매기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우리가 개별 소비세가 가세가 되는 자동차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입니다. 자, 이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요, 하나의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데, 하나의 사업장에서 또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그때 간주 공급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 같은 경우에는요, 매입세 공제를 받든 안 받든 그냥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이 말은 그냥 실질 공급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반출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분류가 간주 공급이지만 실질 공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요 2번 내용을 암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타사합장 반출은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질 공급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간주 공급은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금 계산서 발급, 자, 간주 공급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자, 간주 공급. 나중에 우리 세금 계산서 편에서 조금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여기에서 조금 지식을 채워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원칙적으로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차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도 배울 텐데 이 신고서에 우리가 매출을 짓게 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느냐 또는 용세율이 적용되느냐 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느냐 이도저도 아니냐 건별이라는 건별이라는 어떤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여기 집계가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자, 유일한 딱 하나. 네. 자, 예외적으로 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판매 목적 타사업장은 간주 공급으로 분류되지만 실질 공급으로 법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유로 보도록 할게요. 그를 우리는 배제 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제 사유. 네. 아이고.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일단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 이거 공부한 거 기억나나요? 우리 저번 주에 2주차 때 공부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리고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 그죠? 자, 효력이 뭐냐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공급 의제가 배제가 됩니다.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제해주고 한쪽에서는 걷고 그러면 0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생정이 많이 소모가 될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간주 공급 배제 사유로 우리가 그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리고 사업자 단위 가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이냐? 어떤 A 사업장에서는 어떤 그 재료를 매입을 해서 그 재료를 도소매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근데 이 B 사업장에서는 그 A 사업장에서 만든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고 한번 해봐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재료가 들어올 때 매입세 공제를 받고요. 나중에 그 재료로 만든 제품을 판매를 할 때 다시 매출세액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럼 결국 국가가 예측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 딱 들어맞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원재료로 넘어가는 것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되고 가세가 되고 또 매입세 공제가 되고 가세가 되고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한 번으로 매입세 공제 그리고 매출세액 납부 이렇게 단순화를 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간주공급 배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판매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렇죠? 자,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말 그대로 판매 목적입니다. 판매 목적.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으로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상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홍보 목적으로 상품 진전 목적으로 반출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간주 공급으로 또 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우리 간주 공급 중에서 자가 공급만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책 본문 내용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거나 풀어서 책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산회계 1급 수업 목적으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암기하기 좋게 만든 것 뿐이지 여기에도 내용은 상당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책 내용에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굳이 우리가 뭐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적 공급은 우리 맞다. 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4주차 수업은 없고요. 4주차 수업은 우리 12월 달에 보강주차에서 할 거고 우리는 27일 날 추석을 잘 보내고 5주차 수업 때 만나기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추석 잘 보내고 5주차 수업 때 만나도록 합시다.